내 배우자 괜찮은 남편인데 이상하게 같이 있으면 마음이 멀게 느껴진다. 이 말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부부관계에서는 꽤 자주 일어나요. 남편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어요. 그런데 아내 마음에는 잘 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바로 해결책을 말하기 전에 이 순서대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해요. 첫 번째, 감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많이 힘들었겠다. 두 번째, 이유를 물어봐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어? 속상했어? 세 번째, 해결을 제안해요.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최근에 어떤 한 분이 남편과 있으면 불편하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진료실을 찾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남편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착하고 하는데 문제는 본인은 이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행복하지가 않고 앞으로 이 사람과 함께 있을 걸 생각하면 답답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남편, 하지만 뭔가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배우자가 정서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예요. 내 배우자 괜찮은 남편인데 이상하게 같이 있으면 마음이 멀게 느껴진다. 이 말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부부관계에서는 꽤 자주 일어나요. 남편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어요. 그런데 아내의 마음에는 잘 닿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뭘 해주면 되는데? 남편은 해결하려고 한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내는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빨리 끝내고 싶은 거구나. 이럴 때는 바로 해결책을 말하기 전에 이 순서대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해요. 첫 번째, 감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많이 힘들었겠다. 두 번째, 이유를 물어봐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어? 속상했어? 세 번째, 해결을 제안해요. 내가 뭘 도와주면 좋을까? 즉, 해결은 세 번째예요. 마음을 먼저 받아주고 방법은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해요. 성실함은 가정을 지켜주는데 꼭 필요하지만 정서적 반응은 부부간의 마음을 이어줘요. 두 번째는 도와주는 남편인데도 아내가 지치는 경우예요. 집안일을 도와주는 남편인데도 아내는 마음이 더 멀어질 수가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아내가 원하는 건 도움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느낌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남편이 말해요. 필요하면 말해, 내가 할게.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결국 내가 기억하고 판단하고 시켜야 하는구나.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노동이에요. 집안일, 손으로 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차리고 언제 할지 기억하고 누가 할지 조율하는 일도 포함되어요. 이럴 때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뭐 도와줄까 보다 이번 주 아이병원 예약은 내가 맡을게처럼 한 영역을 통째로 맡는 거예요. 기억하기, 판단하기, 실행하기까지 한 사람이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좋아요. 분리수거, 아침 등원, 병원 예약, 장보기 중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맡아보세요. 아내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도움이 아니라 혼자 책임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배우자가 착하지만 갈등을 피하는 경우예요. 싸우지 않는 남편이 오히려 아내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남편은 갈등을 피해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싶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내에게는 그게 회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내가 말해요. 우리 이 문제 얘기 좀 해야 해.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하죠. 아, 오늘은 좀 피곤해. 우리 나중에 하자. 남편 입장에서는 싸움을 막으려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내는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내 마음은 또 미뤄지는구나.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건 갈등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자리에 함께 남아있을 수 있느냐예요. 이럴 때 대화를 피하지 말고 시간 약속을 해야 돼요. 지금은 너무 지쳐서 내가 제대로 못 들을 것 같아. 오늘 밤 9시에 우리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말하면 회피가 아니라 조절이 돼요. 중요한 건 나중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대화를 잘하는 부부는 한 번에 해결하는 부부가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부부예요.
네 번째는 좋은 아빠지만 남편으로는 멀어지는 경우예요. 좋은 아빠가 됐는데 남편으로는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러니하지만 실제 부부 사이에서 자주 생겨요. 아이를 잘 돌보고 가정에 책임감도 있고 큰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부부가 아니라 육아 팀처럼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루 대화가 전부 이런 식이에요. 애 숙제 봤어? 이 말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대화만 반복되면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바라보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이럴 때 하루에 10분만 부모 역할이 아닌 대화를 해보세요. 규칙은 간단해요. 아이 이야기, 집안일 이야기, 돈 이야기는 잠깐 멈춰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당신은 어땠어? 처음에는 물론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부 친밀감은 큰 이벤트보다는 이런 작은 관심이 반복될 때 회복이 되어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것만큼 좋은 부부로 남는 것도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성실함이 통제처럼 느껴지는 경우예요. 남편이 성실한데도 아내가 숨 막힌다고 느낄 수 있어요. 성실함 분명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그 성실함이 관계 안에서 압박으로 전달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당신은 왜 그래? 남편 입장에서는 억울해서 한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내에게는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너는 불만을 말할 자격이 없어. 이때 아내는 고마움보다 위축감을 느껴요. 성실한 사람 옆에 있는데도 내 감정을 말하기 어렵고 불만을 말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다면 관계는 점점 답답해져요. 이럴 때 필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했는지를 증명하는 말이 아니에요. 먼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 이 질문은 책임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당신의 감정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성실함 중요해요. 하지만 마음을 물어보는 태도가 함께 있어야 그 성실함이 따뜻하게 전달이 되어요. 지금까지 남편이 참 착하고 성실하지만 아내 입장에선 좀 서운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것에 해당된다 하는 부분이 없으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자로서 좀 찔리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특히 아내가 시키는 일만 좀 할 때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 부부관계가 좀 어색하다 혹은 부부관계에서 내가 불편함이 있다 하면은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아닌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편으로부터 서운함을 느끼는 것은 아닌지, 남자라면은 혹시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가 서운해할 수 있지는 않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부부관계, 그걸 통해 더 좋은 가정을 잘 일궈 나가시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정신과 전문의 배종빈이었습니다.